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수에 지난 금요일이 눌림은 모두 회복하였으나 뒷심 부족으로 약간 눌려서 마감했는데요. 해외 시장 또한 유럽은 변동성을 무려 12포인트대까지 눌러버렸고 미국 증시 또한 나스닥이 시장을 견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트레이더의 관점을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영상의 스크립트는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시면 매일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입해서 보시면 시황의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외국인들이 1시간 만에 선물을 무려 1조 2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시장이 이제 의미 있는 상승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오전 10시 30분까지 현물도 추세적으로 1,500억가량 매수하면서 이거 지난주 금요일이 하락은 좀 과도한 매도였다. 이런 걸 확인시켜줬는데 이후에 중화권 증시가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조심스럽게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조심스럽게 매도가 쌓이면서 다시 375선 이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난주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 5월 7일 이후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꾸준히 증가해서 오늘은 장중 한때 3만 5천 계약이 넘는 미결이 누적적으로 쌓였는데 이러한 미결을 쌓은 주체 중 방향성 베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 대 개인 또는 외국인 대 기관이 아닌 외국인들끼리 방향성 싸움이라고 보고 있어요. 5월 7일 이후로 지수는 사실상 내린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얼마 없는데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제법 큰 규모가 불어있죠. 물론 5월 7일 이전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워낙에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결이 쌓이는 것은 정상이고 또 6월물이 잔존 기간을 고려하면 아직 3만 계약 정도는 더 미결이 쌓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지른 주체들이 아직은 쉽게 항복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끼리 방향성 싸움은 외국인 대 개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싸움과는 또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죠.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싸울 때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외국인이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는 대신 베이시스를 이익으로 취하고 바로 컨버전이나 리버셜로 아주 작은 이익을 확정지는 해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선물 하나만 놓고 보면 늘 외국인이 승리하고 기관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포지션을 보면 기관은 바로바로 아주 작은 이익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기관은 쏠쏠하게 자기 몫을 챙기는 거죠. 당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이 싸울 때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은 바로바로 해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 보통 물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 손절매를 하거나 심하면 물린 채로 오버나잇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인 대 개인이 싸움은 개인이 철저한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외국인들끼리 싸움은 뭐냐? 이건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예를 들면 시간을 놓고 싸운다든지 또는 인터마켓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색다른 관점에서의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단기적으로 롱 모멘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롱을 지르는 반면 어떤 외국인들은 거기에 대놓고 예를 들면 대만 타이엑스 시장에서 롱을 잡고 코스피에는 숏을 잡는 이런 인터마켓 스프레드 트레이딩하고 또 어떤 외국인들은 시장이 다 왔다 라고 보고 적극적인 선물 해지 매도를 늘리는 관점에서 코스피 숏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외국인끼리 방향성 베팅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진정한 승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방향성 매매에 묻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볼게요. 선물 베이시스는 이제 잔존일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조금만 베이시스가 강세를 보여도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곤 하는데요. 오늘도 차익 매수가 1,000억 넘게 들어왔죠. 이론 베이시스 대비 0.4포인트까지 확대된 시장 베이시스 강세가 그 원인이었는데 장중에 증가했던 선물 미결제 약정들이 장 마감 무렵 다 빠져나가 버리면서 화요일에도 이런 강세가 지속될지 요건 좀 의문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드디어 미결 조이기가 시작되었어요. 상단 레인지가 390에서 지금 385선 내려왔고 하단은 350에서 36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 메이커들은
이 풋클래스에서 포지션을 닫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델타 절대값이 낮은 외가격 풋옵션은 변동성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처럼 미결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V코스피 지수는 드디어 16포인트마저 깼는데, 물론 글로벌 지수 변동성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 증시 변동성 지수는 3포인트 정도 높은 편이죠. 또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조심스럽게 바닥을 형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여하튼 지난주 금요일이 저가권인 선물 371선을 깨기 전에는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웬만해서는 선물 매수와 풋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최근 3개월간 통틀어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변동성을 죽였어요. 옵션 만기를 잘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시장이 기간 조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서인지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었고, 오전장에 0.2%대 강세를 보였던 유럽 증시가 미국 세션 들어서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보합권으로 끝난 아주 지루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나 상품 시장만큼은 아주 난리부르스를 쳤습니다. 사실 오늘 유럽 세션이나 미국 세션이나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주말에 나왔던 이란 대통령이 사고 소식으로 시장이 약간 긴장을 했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그래서 골드가 2,450달러도 넘기고 기름도 79달러 후반까지 재상승하고 구리도 쇼스퀴즈가 이어지면서 아시아 세션에서 2% 근접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원자재 초강세가 있었는데 유럽 세션 딱 시작하니까 1시간 만에 스퀴즈는 끝나고 차익 실현 강하게 나오면서 구리는 마이너스 1.5% 눌림, 그러니까 고가 대비 거의 3.5%가 눌린 거예요. 그리고 골드 또한 약보합선으로, 또 기름도 78달러 후반까지 밀린 등 쇼스퀴즈가 끝났는가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구리가 지금 미국과 유럽이, 그러니까 미국 뉴욕의 컴엑스 구리랑 런던의 LME 구리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보통 스프레드가 양쪽이 한 5불에서 10불 정도까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500불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죠.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건 컴엑스 구리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 그 컴엑스 구리는 LME 런던 시장과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런던 시장 개장하고 나서는 가격이 확 좁혀드는, 즉 런던이 오르든 아니면 컴엑스 구리가 내려가든 그런 식으로 가격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런던 구리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시아 세션에서 오버에이션했던 그런 그 구리 가격만 다시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세션 또 다시 들어서 기름은 또 쇼스퀴즈가 1시간 동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텍사스 기름이 80달러로 잠깐 넘기기도 했죠. 구리도 마이너스 1.5%까지 밀렸다가 다시 0.45%까지 플러스 전환되고, 그러니까 한 주의 첫 거래일은 굉장히 혼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덕분에 원자재에 영향을 받는 오지달러는 아시아 세션에서의 상승폭을 전부 반납해서 마이너스 0.4%대 음봉을 만들었고, 또 그렇지 않은 멕시코 페소화는 또 연일 상승하면서 4월 중순에 기록했던 고가권을 향해 차분히 달렸어요. 자, 그런데 통화시장 전체로 보면 그냥 이란 대통령 사고 소식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고, 지난주의 비달러 약세가 과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오늘도 눌렸습니다. 눌림폭 자체는 적었는데 오늘이 눌림으로 지난 CPI 발표 이후에 상승한 부분은 모두 되돌림이 나온 셈인데요. CPI 발표 이후 채권 시장만 제대로 되돌림이 나온 것이고, 통화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는 오늘도 하락해서 88.13을 찍었어요. 시장에 별다른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연준 관계자들이 조심스럽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채권 시장이 눌렸다라고 하는데,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는 채권 시장이 좀 더 눌리게 될지, 아니면 그때를 기점으로 반전이 나올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내내 강세를 보였는데, 본장 개장 1시간 전부터 상승폭을 쫙 반납해서 시장은 약보합선에서 출발하기입니다. 개장과 함께 나스닥 선물 위주로 처음에는 강한 상승 시세가 나타났는데, 엔비디아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AI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신고가 출발을 했던 JP모건이 장 초반부터 차익 실현 보이면서 눌리다가 새벽 0시 46분경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 가격대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눌렸어요. 이 JP모건이 하루에 종가를 마이너스 4% 넘게 미는 그런 장대 음봉으로 마감시키면서 그동안 달렸던 금융주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조정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보통 금융주는 하루에 마이너스 4% 넘게 밀리는 경우가 웬만한 사건 사고가 아니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금융섹터 시총 1위인 JP모건이 이렇게 처음 맞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달렸던 금융주가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됐다 이런 신호인과 동시에, 만약에 수요일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시장이 레벨업을 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어쩌면 S&P가 아주 강력한 쌍봉으로 시장이 고꾸라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도 엔비디아가 950달러 안착하고 마이크론이 131달러를 기록하는 등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요. 시장 전체로 봐서는 아직은 조정이 나올 타이밍은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유럽 마감 때 변동성 선물 6월물이 이거 미국 변동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 변동성 선물 6월물이 13.45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바닥을 치는 듯 했다가 꾸준히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래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S&P 지수 또한 금융주가 강한 조정을 받다 보니 장 초반에 나스닥 상승으로 올라갔던 부분을 모두 토해내고 윗꼬리를 단 등 시장이 약간의 힘이 붙이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물론 다우지수가 하락하고 S&P가 하락한 거는 그 금융주의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한 섹터가 이렇게 쉬어간다는 것은 시장 전체가 조심스럽게 쉬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신호이기도 해요. 이렇게 상승장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갭다운이 나왔을 때나 빠르게 오르고 또 갭상승이 나오면 하루 종일 흔들기만 할 뿐 한 줄을 놓고 보면 그때야만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일중 매매로 쫓아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역추세 잘못 잡았다가는 잘못 엮여갖고 하루 종일 고생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익은 내기 어려운데, 지금 주가지수 선물 외에도 나머지 자산군들도 지금 변동성이 계속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요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수요일에 이들 주식이 전체 지수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천비디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를 1000달러 위로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차익 실현 맞는다, 그러면 시장이 쌍봉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변동성 매수는 어느 정도 쌓을 좀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잔존일 계산하면 6월물 변동성 선물은 굉장히 싼 거거든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여전히 강세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선물이 약간 눌린 게 불편하긴 해요. 선물이 370선을 깨기 전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롱마인드를 갖고 대응한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신경 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 금융주 강세가 그동안의 이른바 밸류업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글로벌 금융주의 강세가 더 큰 이유였다고 봐요. 그래서 JP모건을 포함해서 골드만삭스나 기타 금융주들이 지금 처음으로 강한 조정을 보인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금융주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도 그렇지만, 만약 이번 주 수요일이 되기 전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나온다, 그러면 선물 370선은 또 쉽게 깰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370을 깨기 전에는 롱마인드, 그러니까 371이네요. 잘못 썼네요. 371선을 깨기 전에는 롱마인드 유지해야 된다 보지만, 만약에 깬다, 그러면 이번 상승은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숏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 부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셀 하나 더 매수했고요. 또 기름은 나름 좋은 가격에서 샀다가 화요일날 아시아 세션에서 확인하고 재매수할 생각으로 정리를 했고요. 변동성 선물은 아쉽지만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추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강세 지수로 보는데, 혹시라도 수요일을 기점으로 변동성 상승하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뷰입니다. 오지달러 매수분 계속 홀딩 중이고요. 현재 이 LME 구리와 커맥스 구리 간의 괴리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오지달러도 조금 더 조정받고, 구리도 아직은 매수를 해서 밀고 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연준 위원들이 발언해도 그닥 의미 있는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자산군들도 뻗어나가지 못하고 비추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를 좀 과하게 쓰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는데 냉정함 유지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보고 포지션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영상 못 올라갔는데 목소리 안 좋았던 것 양해 구하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